팩트체크, 이임생 기술위원장 한국형 게임 철학 발표. 새 대표팀 감독 기준 제시, 한국인 우선로. PL 출신 후보 등장, 독점 정보 포함. 작년에 17세 이하 U17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감독님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수비라인 내려서 있다가 역습만 노리는 그런 축구는 하지 말자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U17 월드컵에서 변성환 감독이 이끌던 한국 연령별 대표팀은 조별리그 3전 전패로 대회를 끝마쳤다. 아쉬운 성적이었지만 점유율을 높이고 빠른 공수전안에 사전에 준비한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나갔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대회에 참가했던 양민혁은 K리그 1 강원 FC 돌풍의 주역으로 성장했다. 지난달 FC 서울과 준프로 계약으로 콜업된 강주혁은 19일 코리아컵, 전 FA컵, 16강전 선발로 나섰다. 20일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대표팀 기술철학 발표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 발표자로 나선 조준원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운영팀장은 변 감독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이런 기술 철학을 각급 연령별 대표팀에 뿌리내리고 싶다고 밝혔다. 선수 개인의 기술 역량을 놓고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선수가 많은데 이것이 조직적인 역량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노하우가 공유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다. 또한 이목이 쏠리는 일부 대회 성과에만 집착하면서 특정 연령별 대표팀의 전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던 것도 바로잡겠다며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연령별 대표팀의 정체성부터 바로잡는다. U17 대표팀 선수들의 경우 우선 선수 개인의 기술적인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이른 나이에 유럽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국제무대 경험은 필수다. 당장 내년부터 매년 개최될 U17 월드컵에 대비해 U15 대표팀을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연령별 대표팀 기술 철학 공유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U17 대표팀 코치들이 바로 아래 연령 대표팀을 지도하면서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각급 연령별 대표팀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선수는 적극적으로 월반을 시키면서 A 대표팀까지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진 축구와 격차가 벌어진 지점도 확인했다. 피파 랭킹 세계 상위 10개국 연령별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활동량, 스피드는 앞섰지만 볼을 전진시키는 능력,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뜨리는 라인 브레이킹 능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2019 U17 월드컵 당시 1에서 3으로 졌던 프랑스전을 복귀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하고 분당 패스 개수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좀 더 빠른 템포로 경기를 운영하고 좁은 공간에서 더 나은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급 연령별 지도자들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국적인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선수들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기술 철학을 공유한다고 해도 병역 의무 때문에 경기 감각이 떨어지게 된다면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된다. 그런 맥락에서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포기할 수 없다. 이에 협회는 아시안게임에 초점을 맞춘 U23 대표팀을 총괄하는 감독을 1명 2대 그 이하 나이대에 별도의 코치진을 보강해 소집도 하고 훈련해 국제대회에 출전하기도 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됐다. 빠른 공수 전환은 물론 압박 타이밍, 방향 등에 관한 판단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분업 체계도 확실하게 정했다. 기술발전위원회는 U17 이하 대표팀에게 다양한 빌드업과 전술 철학을 경험하게 해 빠른 판단이 가능한 특징 있는 선수를 육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력강화위원회는 U20 이상 대표팀이 A 대표팀 철학에 맞는 빌드업과 전술을 구현하도록 지도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철학이 맞지 않는 지도자는 U20 이상 대표팀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종 목표는 아시아 1위 자리를 탈환하고 세계 10대 강국 안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 국내파 선임 때문 아니다. 1년 반 준비한 한 축구 철학. 실현할 적임자 찾을까? 신임 사령탑에 쏠리는 시선.
축구 철학 발표는 A 대표팀 차기 감독 선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일 서울신문로의 축구회관에서 2024 한국축구 기술철학 발표회를 진행했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 축구계의 흐름에 위기의식을 느낀 협회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식 축구 철학을 개발했고 약 1년 반 뒤에 정식 공개했다. 축구 선진국들은 대한축구협회가 준비한 철학 방향성이 긍정적이었다는 후문이다. 국제축구연맹과 유럽축구연맹의 반응을 직접 확인했다는 김지훈 축구인재육성팀장은 철학 수립 작업은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다 라며 계속 발전시켜왔다. 피파나 우에파도 반응이 좋았다. 한국 축구의 매력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라고 밝혔다. 다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어있다. 현재 대한민국 A대표팀 감독은 공석이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주도 아래 차기 사령탑을 물색 중이다. 3월과 6월 A매치는 임시감독 체제로 넘겼다. 제시마치 현 캐나다 국가대표팀 미국 세뇰 귀녜슈 티르키예 감독 정식 선임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대표팀 운영팀과 축구인재 육성팀 현장 지도자들이 합작한 축구 철학은 일단 전력강화위에도 공유가 됐다. 조중원 국가대표팀 운영팀장은 A대표팀 감독 후보들에게도 이번 발표에 나온 철학에 기반한 게임 모델을 공유했다. 공감대를 느꼈다고 들었다 라며 이미 올해 A급, P급 라이센스 교육 수강생들도 들었다. 특징적인 플레이 방식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차기 감독 후보자의 축구 방향성과 대한축구협회가 공개한 철학의 부합 여부가 A대표팀 정식 사령탑 부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이임생 기술이사도 게임 모델을 통해 특징적인 플레이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도 이번 철학은 세계 축구 트렌드에 기반한 요소가 많다. 대다수 감독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현재 A대표팀 정식 감독 선임에 착수한 축구협회가 국내파 사령탑을 고려해 한국 축구 철학을 발표했다는 시선도 있었다. 이에 김지훈 팀장은 한국 축구 철학 발표가 결국 국내 사령탑 선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 라며 우리도 축구인재 육성팀, 국가대표팀 운영팀, 기사로 하마평에 오른 감독들을 확인했다. 명단은 모른다. 이번 철학 작업은 지난해 1월부터 했다 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다. 대한축구협회가 제시한 철학은 지침서 색깔이 강하다. 게임 모델과 선수 육성 방침 등 100장이 넘는 기술서를 공유했다. 다만 축구협회 철학과 다른 성향의 감독이라도 더 발전한 방식을 제시하면 기존 방향성을 깨트릴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한국 정식 감독 측은 지난 1월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이 떠난 뒤 약 5개월째 비어있다. 감독 전술의 자율성과 개성 구현이 어렵지 않나라는 문제를 제기하자 조준원 운영팀장은 지금 축구협회의 방향은 현대 축구 트렌드와 밀접하다 라면서 만약 다른 방향을 원하는 감독이 온다면 새로운 분이 우리를 가르쳐줄 수 있지 않겠나. 경기 운영 방식은 감독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임생 이사는 A대표팀 감독 선임은 전력강화위원장이 전적으로 진행 중이다. 저는 옆에서 축구협회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번 철학에서 나온 게임 모델은 이미 공유한 것으로 안다 라고 덧붙였다. 이번 철학은 A대표팀을 비롯해 23세 이하 등 연령별 대표, 유소년 지도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이임생 이사는 연계성과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유럽 국가들은 게임 모델들을 수립해 이미 성장하고 있었다 라며 장기적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A대표팀부터 연령별 대표까지 방향성 있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력했다. 정기적으로 감독들과 만남, 소통, 실제 경기서 게임 모델 적용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굿바이 일본 오른쪽 화살표 이란. 남북대결 3분의 1 확률, 11회 연속 월드컵 도전 한축구. 톱시드 확정, 피파 랭킹, 3위 유지. 예상대로 한국 축구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일본과 이란을 피했다.
대한민국이 6월 국제축구연맹 랭킹에서 22위를 차지하며 아시아 3위로 3차 예선 톱시드를 확정했다. 피파는 20일 한국 시각 2024년 6월 랭킹을 공개했다. 대한민국은 22위를 기록 4월 23위보다 한 계단 올라섰다. 한국 축구는 6월 A매치 2연전에서 모두 승리했다. 원정에서 치른 싱가포르전은 7대0 대승을 거뒀고 안방에서 열린 중국과의 2차 예선 최종전에선 1대0으로 승리했다. 아시아 1위는 일본 17위, 2위는 이란 22위 차지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랭킹 포인트에서 1572.87점을 기록, 호주 23위 1571.29점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렸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순위 변동 없이 134위를 유지했다. 김상식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베트남은 116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는 3계단 올라 135위를 차지했다. 2차 예선을 통과한 북한 112, 또 8계단이나 올랐다.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조추첨은 27일 열린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참가국은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된다.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도 기존 4.5장에서 8.5장으로 늘어난다. 3차 예선에는 대한민국, 일본, 이란, 호주를 비롯해 카타르, 쿠웨이트, 북한, 중국, 오만,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인도네시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팔레스타인 등 18개국이 올랐다. 3차 예선은 6개 팀씩 3개 조로 나뉜다. 피파 6월 랭킹을 기준으로 포트가 결정된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는 6개 팀씩 2조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한민국은 일본, 이란과 함께 톱시드를 받았다. 3개 팀은 3차 예선에서 만날 일이 없다. 다만 북한과의 남북 대결 가능성은 열렸다. 아시아 강호들에는 3차 예선이 곧 최종 예선이다.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나온다. 3개 조의 조 1에서 2위, 총 6개 국가가 본선에 직행한다. 한국 축구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각 조 3에서 4위에도 기회가 있다. 아시아 지역 플레이오프가 펼쳐진다. 각 조 3에서 4위 팀이 모여 중립지역에서 플레이오프를 펼친다. 6개 팀이 3개 팀씩 2조로 나뉘어 풀리그를 펼친다. 1위를 차지한 2팀이 다시 본선에 진출 자격을 얻는다. 여기서 2위에 머물러도 또 한 번의 찬스가 있다. 이 위팀끼리 경기를 펼쳐 승자가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있다. 한편 피파 1에서 3위는 아르헨티나, 프랑스, 벨기에로 유지됐다. 브라질이 잉글랜드를 5위로 밀어내고 4위로 올라섰다.